얘 우리 동네에서 되게 유명한 애였어. 중계동 여왕볼 못 들어봤어? 흑인을 만났다고? 아, 그게 제일 세구나. 너 그럼 그때 영어 잘했던 것도 그놈 만나서였어? 진짜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분하고 막 그놈이 어떤 놈, 나쁜 놈. 근데 그놈이 누군지 아는 거야. 내가. 칼을 해서 이렇게 맞아요, 진짜. 쓰러뜨려서 끊어져 계속. 보조개야, 이쁘다. 여행 갔었네. 야. 22살 남자입니다. 얼마 전 정말 예쁜 여자를 만나 사귀게 됐는데요. 얼굴은 송지효에 눈만 보면 한국 여자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로요. 그런 화려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노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숙맥 같아서 더 끌렸었습니다. 반전이네요. 친구가 생파한다고 주말에 클럽 잡아서 논다는데 같이 갈까? 클럽? 난 안 갈래. 자기 가서 놀고 와. 난 클럽 가면 공기 나쁘고 막 시끄럽고 딱 싫어. 어허. 무슨 조선시대에서 왔니? 뭐 어렸을 때나 놀지 이젠 싫어. 피곤해. 그냥 자기랑 둘이 있는 게 제일 좋아. 어허. 이렇게 예쁘고 착한 여자가 내 애인이라니. 길 가면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이뻐서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 정도? 얼마 전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참아왔던 자랑을 좀 해줬습니다. 그런데 뻥까시네. 그런 여자가 널 왜 만나고 그 이전에 그런 여자가 세상에 존재하니? 상상 여친이야? 아니라니까. 진짜 내 여자친구 맞아. 진짜 사진 보여줘야 되나? 자, 봐봐. 잠깐만, 이거 진짜인가? 이게 부럽지? 여신이지? 아이, 자식. 야야야, 이거 이 사진은 또 어디서 구해가지고 이거 되게 내가 깜빡 속을 뻔했네 정말. 뭐야? 우리 알아 무슨 소리야 그게? 야, 얘 우리 동네에서 되게 유명한 애였어. 중계동 여왕볼 못 들어봤어? 이계동 여왕벌이면 한 벌 하겠는데요. 큰 동네. 상계동 월계동까지 있어. 조조 같은 사람이야. 1년 잠수 안 하더라고. 노원구 여왕벌이구나. 예쁜데 이게 워낙에 잘 흘리고 다녀가지고 매력을 흘리고 다니고. 매력을 이게 생각나네. 야, 예쁜데 잘 흘리고 다니는 중계동 여왕벌? 그렇게 털털하고 노는 걸 싫어하는 애가? 에이, 설마 아니겠지. 닮은 애일 거야 했는데 친구의 한마디가 확신을 줬죠. 야, 너 여기 얼굴 사진밖에 없지? 얘는 몸매를 봐야 돼. 완전 죽여 진짜 라인이. 이거는 절대 조선 사람의 굴곡이 아니야. 진짜 기분 나쁘겠다. 진짜. 팔 것 같아. 네가 그거 라인이 죽이고 말 걸 어떻게 알아? 여왕벌이라니까. 여왕벌, 퀸. 나도 한때 일벌 노릇을 좀 하긴 했었거든. 내 이름 얘기하면 걔 알 거야. 그러고 보니 여친의 행동을 되새겨보면 데이트를 해도 핫플레이스는 피하려고 하고 요즘에답지 않게 SNS도 전혀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통화를 하면서 물어봤죠. 자기 클럽 잘 갔다 왔어? 친구랑 잘 놀았어? 얼른 자. 피곤할 텐데. 자기야. 자기야, 혹시 허지웅이라고 알아? 중계동에서 학교 다닌 친구인데. 누구? 글쎄 나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 나중에 다시 통화해. 하지만 그 이후 여친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지옥 같은 며칠이 지난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하. 자기야 미안해. 우리 헤어지자. 나는 내 과거 아는 남자 찝찝해서 그래. 아하. 여친은 네가 들었을 소문 99%는 사실이라더군요. 자기가 그 여왕벌이 맞다고요. 그게 뭐가 문제야? 난 정말 과거 따윈 신경 안 쓸 수 있어. 정말? 내가 여왕벌이인데도? 지금은 은퇴했잖아. 이제 넌 그냥 내 꿀벌이야. 야 이거 꿀벌이야. 그렇게 헤어지자도 그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면 전처럼 이렇게 뿌듯하지가 않아요. 여왕벌 아나? 저놈도 일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친 휴대전화를 자꾸 훔쳐보게 됩니다. 온통 남자들의 문자. 사귀어주면 차 준다, 집 사준다. 한 번만 만나자. 진짜 예쁜가 보다. 물론 답장은 없습니다만 전 불안합니다. 나 말고 딴 남자들이 모두 그녀의 과거를 안다는 게 아무렇지 않을 순 없네요. 형들 같으면 모두가 아는 화려한 과거를 가진 여친. 솔직히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과거가 있는 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자의 과거를 다 안다. 그래도 사랑한다면 아니 지금 이분이 네. 과거의 자기 행적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거잖아요. 옛날에 80년대 초반에 이미래 감독이 연출한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수렁에서 건졌다. 되게 유명한 영화. 그럼요. 남궁원 씨 나오는 그럼요, 2편까지 나왔어요. 초반에 설정은 좀 이상해요. 어렸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머리가 빨간색이 됐어. 그래서 그 머리 빨간 것 때문에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우연들 때문에 약간 삐뚤어진 길로 들어서는데 저는 죄송한데 빨리 돌리면서 제가 보고 싶은 거 봤어요.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중간중간 야한 장면이 예, 있었어. 예. 아무튼 그렇게 뭐 과거에 그런 안 좋은 행적이 있더라도 지금 걔 같은 선했으면 수렁에서 건졌는데 뭐. 저는 상관없고 허지웅을 안 만날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연 속에- 친구야? 사연 속에 허지.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 아, 그렇지, 근데 그렇지. 내가 이 여자를 장난으로 만나는 게 아닌 걸 알면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 아니 근데 그 친구는 진짜로 여친인지 모르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유명한 여자래요. 인터넷에 사진이 있는. 아, 그렇게 사귀는 줄 모르고 진짜 거짓말하는 줄 알고 제일 인기 많은 여자 사진 갖고 다니면서 그런 줄 알고 야 그래 허지웅한테 무슨 죄가 있겠어? 얘가 설마 이게 친구 여친한테 그러겠어? 이런 훌륭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몰입하지 말고. 그럼 진짜 믿을 수가 없어서. 어디 햄버거 가게 그러니까 얼짱 연예인 같은 사진 같은 느낌인 거죠. 얼짱 카페. 거기 사진. 아니 어떻게 할 거예요? 허지웅 씨는. 여자가 이러면은 어. 저는 상관없습니다. 신동엽 씨는. 전혀 상관없죠. 그래. 저도 이거 상관없는데 이민 갈 것 같아요. 이민을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또 가야 딴 데로? 조국으로 돌아가는 거. 뭐 아니면 다른데 뭐 대구이든 대전이든 부산이든 누군가를 새로 만났을 때 그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겠죠. 하지만 진짜 열면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인 거죠. 열면 계속 신경 쓰이거든요. 이건 제가 외국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 한국 여자 그 연애했을 때 예. 자주 들었던 질문은 한국 여자랑 많이 사귀었어요. 궁금하겠지. 내가 몇 번째 그러니까 한국 여자냐. 어떻게 말해도 상대방이 따치게 돼 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저는 원래 현실적인 남자라서 예. 사실대로 얘기했는데요. 근데 5명 뭐. 그러면은 어디까지 괜찮냐? 뭐 동거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 상관없어요. 그 상관없어요. 그렇죠? 전혀 상관없어요. 아니면 문신이 이렇게 좀 있었는데 지운 흔적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문신 많은 여자 왜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쌤은 문신 많다고 하니까 오 눈이 동그랗게 뜨고 그 남자들은 막 약간 야한 사진 보려고 하는 것처럼 전 문신 많은 여자 사진 보는 게 되게 좋아요. 아 정말요? 무슨 진짜 많은 변태 같다. 여자지? 스킨십이 화려해도 사실은 처음엔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하죠. 정말 막 스페셜한 기술을 사용한다던가. 처음부터 그냥 해가지고 짜짜짜짜짝 막 이렇게 엎었다 맺혔다 막 하면은 나는 진짜 오히려 그런 거 잘 하는 사람이 좋던데. 쑥맥이면 재미없어. 내가 왜 얘를 완성형을 만들어야 돼? 완성이 돼서 와야지 난 너무 힘들어. 훈련소를 하는 거야. 형 같으면은 어디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살인자? 살인자? 예? 간첩? 아 간첩은 신고해야죠. 뭐죠? 예. 아니 근데 평소에는 완벽히 교육을 받아서 그런 북쪽 말투를 안 쓰는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뭔가 감탄사에서 수령님 이런 거. 롤플레이 하는데 막 수령님과 인민 이렇게. 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과거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사실 신경은 쓸 수 있겠지만 별로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예전에 최우종 씨가 하던 애정남 있었잖아요. 예. 애매합니다. 그거 그 정해줬대요. 아 그래요? 27세 미만 커플은 절대 애인 공개 안 하는 겁니다. 27세 이상은 애인이 없었다고 해도 너무 이상합니다. 그동안 만났던 이성 중 최악의 한 명만 공개하되 하나가 가면 하나가 와야 됩니다. 최악을 27세 밑에는 공개 안 하는 겁니다. 네가 처음인 겁니다. 이거 웃기다. 27세 미만 커플이 애인을 공개해서 좋아진 커플이 없었고 마인드가 프리한 백인 흑인도 다 나빠진다. 그렇게 쿨하고 예. 야 브로. 아무튼 물어보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안 물어보는데 먼저 얘기 술술술 다 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거고. 안물. 그렇죠. 자, 24살 대학생 남자입니다. 올해 초 친한 동네 친구들과 같이 신년회를 하게 됐어요. 거기에 뉴페이스인 여자 한 명이 나온 겁니다. 오빠 기억나? 5년 전에 부산으로 이사 갔던 동순이 올해 서울로 취업해서 다시 올라왔대. 오빠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이에요. 와, 오빠 더 멋져지셨네.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나 이런 리액션 진짜 이해 안 돼. 어떤 리액션? 얘기하고 어머 내가 한 말 좀 봐. 혼잣말 다 먹고 이거 내가 다 먹었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저보다 한 살 어린 그녀는 청순하고 참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몰라보게 예뻐진 모습에 저도 모르게 설렜죠. 그날 술을 조금 마셨는데 그녀는 제가 첫사랑이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키스를 했고 그날부터 우린 사귀게 됐습니다. 오빠랑 이렇게 데이트하니까 정말 좋다. 완전 행복해. Hey, what's up, man? Can you speak English? I'm looking for Itaewon Club. 클럽 어디가 좋아? 어디? Go straight 쭉 가. 그리고 and turn right when you see the 마녀 호텔. 야 동순이 너 진짜 영어 잘한다. 와, 대단해. 야 게스트가 래퍼라고 이런 걸 시키냐? 너무 클럽 어디가 좋아? 너무 크리지. 외국 사람 같지 않고 그냥 좀 바보 같은데. 여친은 귀여우면서도 지적인 여자였습니다. 아하. 또 참한 낮과는 달리 밤에는 화끈하게 돌변하는데 팔색조 같은 그녀의 매력에 퐁당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들 모임에 같이 가게 됐는데요. 가만 있어봐. 자, 병 돌린다. 이번 차례는 동순이. 나는 원나잇을 해본 적 있다 없다. 뭐 그런 걸 물어봐. 뭐 뭐야? 했네. 뭐야 말 못해? 말 못해? 했어. 그럼 마셔야지. 이거 마셔. 소주, 맥주, 막걸리, 쉐키. 됐어. 알았어. 체킹. 저 말할게. 나 사실 있어.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이런 거 있는데. 아니 듣고 싶지 않은 조심. 당황한 척하고 싶은데 여기가 이렇게 떨리는 순간 정적. 뭐라고?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렇게 참하고 착한 동순이가 원나잇이라니. 우와.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우와. 근데 오빠 많이 화났어? 미안해. 오빠 앞이라고 해도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나 만나기 전인인데 뭐. 난 이게 거짓말하면 되지 뭘 대단한 거라고 이게. 진실게임이 뭐가 대단한 건데 뭘 왜냐면 거짓말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거짓말하면은 3대가 재수없고 뭐 3대가 재수없을 난 까 아무튼 그럼 이거 병 돌리겠는데. 썸을 해본 사람이 있다는데요, 제가. 계속 나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 예. 아니야. 나 만나기 전에 일인데 뭐.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역시 우리 오빠는 마음도 넓다니까. 내가 남자 하나 잘 골랐지. 고마워. 쪽. 여친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과거는 되돌릴 수가 없고요. 여친을 사랑하는 만큼 쿨하게 넘어가기로 했죠. 하지만 여친은 그날 이후 쓸데없이 솔직해졌습니다. 그래요. 같이 밤을 보낸 날도 동순아 오늘 진짜 좋았어. 너랑은 정말 황홀 그 자체야. 사랑해. 정말? 역시 남자들은 다들 이런 거 좋아하더라. 진실의 입. 왜 그러세요? 진실의 입.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너 다른 남자들이랑도 이런 걸 이렇게 한 거야? 아니 뭐 꼭 그랬던 것만은 아니고 뭐 아니 배고프다 오빠. 말 돌리지 마. 말 돌리지 마. 알았어. 팬 나도 겁박. 그래서 계속 얘기해봐. 뭐 먹을까? 그날 밤 여친이 툭 뱉은 말 한마디에 전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했습니다. 귀엽다 이 남자도. 하지만 여친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녀의 과거까지도 사랑하기로 했죠. 그런데요. 오빠 내 친구는 남친이랑 등산 가서 산에서 했다는데 엄청 짜릿했대. 나도 예전에 바닷가에선 진짜 스릴 넘쳤는데. 미치겠네. 우리 야외에서 한번 해볼까? 바다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게 가능했었어? 아니 바닷가도 잘 살펴보면은 그 한적한 곳이 있거든. 그렇다고 뭐 다 벗는 게 아니라 그냥 중요 위만 살짝. 그만해. 알았어. 여친 은근슬쩍 과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여친의 과거를 듣는 건 정말 고역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동순아, 우리 여자들끼리 2차로 클럽 가자. 시경 오빠, 오늘은 동순이 하루만 빌려줘요. 안 돼. 아니 남친도 있는데 클럽이라니 절대 안 가. 뭐야 뭐 대충 추러 가는 건데 뭐 딴 거 하지? 아이고 웃기고 있네. 클럽은 100% 남자 만나러 가는 곳이야. 나도 소시적에 클럽 가면 남자 엄청 만나곤 했다고. 그러다 뿌리 받으면 원나잇 더 하게 되잖아. 나 이제 원나잇 끊었어. 담배냐?
다행인 건가? 난 이제 원나잇 끊었어. 끊었다고. 이제 우리 오빠랑만 할 거라고. 꼬시지 마. 왜 이러는 걸까요? 헐 듣고 보니 여친의 원나잇 경험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순간 멘붕이 왔죠. 게다가 야야야야. 야. 동수 저 흑인 진짜 잘생겼다. 안 돼. 나 흑인 만나는 게 소원인데. 야 흑인이랑 하면 그렇게 좋다며? 얼마나 황홀할까? 흑인도 흑인 나름이지.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 난 그냥 그쪽 그렇던데. 흑인과도 만났던 여친의 말을 들으니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순간 이성의 끈을 놓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흑인을 만났다고? 아, 그게 제일 세구나. 너 그럼 그때 영어 잘했던 것도 그놈 만나서였어? 진수 어디까지 나왔어? 그게 좋지? 좋아? 아니 그게 아니고. 아 그냥 한 명 만났어. 아이, 아이고. 근데 원래 흑인에게 간 여자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속담 있잖아. 근데 난 돌아왔잖아. 난 지금 오빠 거고. 더 싫어, 더 싫어. 뭘 그렇게 걱정해. 돌아왔잖아, 오빠. 여친이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여친의 과거를 너무 많이 알아버린 이상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여친과 잠자리를 할 때도 그놈들보다 내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싶고 그놈들은 어떻게 했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만 빼면 정말 사랑스러운 여친인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이게 초반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불편한 거잖아요. 얘기 들을 때 계속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 거면 그래도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처음에. 그래, 나 안 듣고 싶다고. 차라리 안 듣고 싶어라고. 그래 얘기를 하지. 근데 너도 못나 보이니까. 이게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니까. 맞아, 아예 딱 끊었어야 되는데 계속 들으면 더 화나가지고. 남자분이 이거는 극복하셔야 돼요. 남자분은 여자 안 만났어요? 아 근데 굳이 막 바다 막 이런 얘기를 바다에서 막 이런 건 좀 심하잖아. 근데 이분은 지금 독백이 너무 크다. 안 물어봤는데 말씀해 주신 독백이 거죠. 커. 방백의 방백. 이런 얘기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자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처음 얘기했을 때 남자의 반응을 보고 재미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내가 질투를 과거가 하는구나. 있다라고 할 때 보이는 그 모습이 질투. 정말 사랑을 증명받는 것 같고 네. 무슨 얘기 해보든 그렇죠. 나오든 뭐 그거 뭐 해봤는데 근데 맞아. 그런 사람이 있어. 신동엽 씨 아무 상관없죠. 신동엽 씨가 만약에 총각이었다고 하면. 저는 과거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물어보면 당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죠. 아니 저는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안 물어봐요. 그리고 상관이 없어요, 정말. 근데 어릴 때는 이게 진짜 죽는 거보다 싫었던 기억이 나요. 저도요. 상대가 첫 키스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막 진짜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분하고 막 그놈이 어떤 놈 나쁜 놈. 근데 그놈이 누군지 아는 거야. 슬프네요. 그거 막 속상하고 막 죽겠는 거. 누군지 알아. 그런 감정을 처음 느껴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유치한 거지만 사실은 난 이해는 완벽하게 돼요. 어떤 기분이 정확하게. 여기 근데 20대 초반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듣게 되면 그래도 나도 이제 극복하려고 더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극복하려고 물어봤다가 얘기하는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말하지 마. 어떻게 했? 말하지 마. 계속 이랬어. 듣고 이거의 반복이었던 되게 착각하는 게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다 알고 나면은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공포를 안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포가 더 무섭지. 공포가 더 크고 선명해져. 듣기 싫은데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진짜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많이 헤어졌어요. 초반에.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게, 그러니까 다른 남자랑 사랑하는 모습이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상상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 제가 제 자신을 심각하다고 몇 살 생각했어요. 20대 초반에. 그래, 그럴 수 있다니까. 내가 진짜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아니 하고 20대 초반에는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지금은 안 그럴 거 아니야. 지금은 전혀 안 그래요. 그때는 내 여자친구의 과거까지 다 내 것이었으면 좋겠으니까 네,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렇지.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모든 스킨십은 학습된 거라니까요. 약간 특별한 기술이 들어오거나 이게 뭐지? 이거 책에서 읽어서 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일 잘한다고 스킨십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일 물론 그렇긴 하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경험도 있어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학습된 거라니까. 그러면 형 역시 대단하다. 역시 와. 경험치가 순정읍장. 많으면 많을수록 잘한다라는 거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지만 능숙하고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전애인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게 전애인 좋아요? 내 여자친구 전애인? 그걸 좋아할 필요가 뭐 있어? 안 좋지. 전애인이 싫어, 김정은이 싫어. 난 김정은이 좀 더 싫어. 김정은 머리 스타일이 좀 싫지 않아? 김정은 자꾸 살찌는 게 싫어. 너무 투블럭이. 아니. 근데 옛날 여자친구가 사귀고 얼마 안 됐을 때 네가 어차피 지금도 네가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 이걸 나중에 그냥 어떻게 우연히 알게 돼서 기분 나빠할까 봐 얘기를 할게 하면 전 애인을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얘기가 그렇게 싫어지더라고. 아 정말 싫어지더라고. 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약간 냉정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전 애인이 싫어. 야, 김정은 아니야, 김정은? 전에는 김정은 아니야? 근데 흑인이 아니, 여자친구 전 남친구 흑인이면 괜찮아요. 이게 무슨 상관이? 무슨 상관이야? 그냥 피부가 좋은 남자를 만난 거죠. 키가 클 수도 있잖아. 키가 다가 아니에요. 키가 다가 아니에요. 근데 저 지금 다 괜찮거든요. 이제는 막 과거 이런 거 아무것도 뭐 상상도 안 하고 들어도 뭐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그런데 이 그 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흑인 흑인의 속설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크면 클수록 좋다 그래요? 물어봤는데 다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장이나 뭐. 기자. 오시오. 수선해. 네. 줄이면 늘릴 수가 없으니까. 바지 기장이나 뭐. 살이 빠지면 기장이 길어지. 그렇죠. 그치. 아 그래. 7kg에 1cm. 이런 건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이대로 계속 견뎌 나가야 돼요? 얘기를 해야지. 그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치.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 너무 늦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아니, 앞으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가 다 이해하지만 불편해. 그래서 근데 어떻게 됐는데? 근데 그만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름만 좀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리고 여러분 진실 게임 할 때 이거 해 이거. 그래, 무슨 일 이거 해. 어? 이거 왜 안 해? 무적이잖아요, 이거. 무적. 커플끼리 있을 때는 뭐 이런 게임 안 하는 게 좋아요. 밀어줘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얘 내인 참 이거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 근데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거에 막 되게 흔들릴 때가 있었는데 진짜 조금만 지나면 야, 근데 지금은 진짜 다 이해할 수 괜찮아져. 자, 남자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되게 섹시하고 되게 매력 있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내 여자친구면 그런 과거도 좀 있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똑 떨어져갖고 내 거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30살 여자입니다. 저에겐 6살 많은 남자친구가 있어요. 6개월 전 집안 어른 소개로 만났는데 둘 다 나이가 있어 그런지 자연스럽게 스킨십 빈도도 빠지고 다정하고 듬직하고 섬세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아, 내가 결혼할 사람은 이 사람인가 보구나 하는 믿음도 생기게 됐죠. 그런데 며칠 전 남친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말았습니다. 자고 있는데 새벽 3시쯤 남친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고 받았는데 시끌시끌한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휴대폰이 잘못 눌려 통화 연결이 된 것 같아 그냥 끊으려는데 남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나쁜 년. 늙었는데도 여전히 이쁘더라. 진짜 이뻐. 그러자 남친 친구가 제 이름을 대며 지금 여자친구도 예쁘고 착하잖아. 상견례도 잡아놓고 라고 했고 남친은 체념한 듯 그래 맞아. 부모님이 진짜 좋아하시더라. 누나들도 다 괜찮다고 하고 그럼 됐지 뭐 라고 하더군요. 여기까지 듣는데 심장이 너무 뛰어 후다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얗게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전 아무렇지 않은 척 남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술을 좀 많이 마셔 피곤해서 잤다며 미안하다는 남친은 언제나처럼 다정했죠. 하지만 전 그날 우연히 알게 된 나쁜 년이 마음에 걸렸고 결국 남친의 SNS, 과거 행적들을 뒤지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나쁜 년은 3년 전 헤어진 남친의 전 여친이더라고요.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집안의 반대가 어마어마했었나 봐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여자는 어린아이가 있는 미혼모였더라고요. 남친 컴퓨터 사진첩을 몰래 보니 둘의 사진이 수두룩하게 저장되어 있더군요. 그 여자는 긴 생머리에 하얀 얼굴, 동그란 눈망울, 무엇보다 보조개가 귀여웠어요.
다비치의 강민경 씨 비슷한 느낌이었고요. 근데 전 전혀 반대의 스타일이에요. 키도 아담하고 얼굴형도 갸름한 스타일이에요. 약간 까무잡잡한데 대신 글래머스하긴 하고요. 생머리는 안 어울려서 주로 웨이브 들고 다녀요. 자꾸 남친이 했던 말과 행동을 곱씹으면서 뭔가 남친의 마음이 아닌 껍데기만 가졌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모든 게 못 믿을 일 같고 힘들어요. 혹시 이 남자 옛 여자를 전혀 못 잊으면서 그냥 효도의 수단으로 남아 결혼하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또 냉정히 생각해보면 제 남친은 처음 만났을 때와 다름없이 자상하게 챙겨주고 여전히 젠틀하고. 저 어떡하죠? 이대로 모른 척하고 결혼을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 근데 지금 다들 안 누르고 그린라이트를 끄지 않았는데 곽정은 씨만 껐어요. 근데 왜 이 상태에서 계속 결혼을 진행을 하면 남편이 밤에 조금만 늦어도요 바로 혹시 그 여자 만나나? 라고 생각이 발전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자기 속은 시원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럼 얘기해야지. 얘기 안 하고 어떻게 결혼해? 저는 이 여자분이 가장 그 잘못 생각을 하고 있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판도라의 상자를 그 남자가 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막 SNS를 뒤지고 그 남자 PC를 가지고 뒤져서 옛날 사진을 다 이렇게 보게 된 건 자기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댔지. 칼을 해서 이렇게 맞아요 진짜. 스르치다. 궁금하죠 케이스가. 맞아요. 보조개야 이쁘다. 여행 갔었네. 뒤지기 전에 그 통화를 들은 바로 다음 날 얘기를 내가 이런 했었어요, 통화를 그거. 들었는데 너에 대한 신뢰가 깨질 것 같아 무섭고 두렵다. 네가 이걸 좀 해명해 달라라고 얘기했으면 대화를 안 무슨 했잖아. 해명을 하든 사실은 복구가 아니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지 이제. 아니면 뒤지면서 나 좀 뒤지고 보조개. 이 여자지? 그러면서 근데 이미 사진을 봐버린 다음에는 남자가 무슨 해명을 해도 안 들을 준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역으로. 어떻게? 또 잘못 본 것처럼 해요. 근데 여보세요. 뭐야 또 저기 보는다. 슬슬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거지. 야, 난 진짜 이 사람과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오빠만 할 수 있어요. 잠이 안 와. 처음에는 사실 몰랐어. 예전에 만났던 사람 생각하고. 여자가 싹 들더니 야 끊어. 아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까요? 과거를 궁뎅이로 통화 버튼을 누른 거야? 뭐 어떻게 이렇게 조심성이 없을 수가 있지? 되게 흔히 일어나는 흔히 일어나요. 아, 진짜? 저도 들은 적 있어요. 그게 전화를 이제 뭐 메시지 보내거나 뭐 중간에 하다가 주머니에 넣고 다시 손을 주머니에 넣으면 이게 언젠가 걸려 있더라고요. 아니야. 끊겨서 주황색으로 바뀌고 잠금을 누르고 넣으라고. 그래, 그걸 안 해서 그런 거라니까. 안전장치를 하라고 안전장치를. 총이라고 생각해 총이라고. 안전장치 안 하고 있다가 팡 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제 아는 여자애는 남자친구랑 관계 중에 실수로 예전 남자친구 이름 얘기한 건데 그 사람을 그리워하지도 않아. 그냥 실수로. 그냥 다 같이 자기야로 통일해요. 사람이 전화가 오면 아닌가 보네 하고 끊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되게 웃기다니까요. 계속 듣고 있게 돼. 저도 예전 남자친구가 회의하다가 잘못 눌려가지고 전화 걸려온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회의 시간이었으니까. 그 멋진 남자의 모습만 들을 수 있었고. 그래 회의하는구나. 그러고 먼저 끊었는데 그 만약 여자 목소리가 들렸으면 저도 끝까지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사진을 사실 같이 볼 수 있는 컴퓨터에 좀 놔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행동이긴 하고. 이번을 깬 게 아닐까? 이분이 해커 아니야? 같이 보잖아요. 왜 집에 있으면 같이 PC로 뭐 다운로드 받은 영상도 보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회사 컴퓨터에 놔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회사 컴퓨터에 놔두는군요. 그런 거 말 못하게. 아니야, 저는 과거 사진을 그래요? 회사 컴퓨터? 뻐꾸기? 찌빠구리. 어쨌든 개똥 회사 그런 컴퓨터에는 전 남친이고 현 남친이고 절대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놔두고 4, 5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딴 거 찾다가 클릭하게 되면 잘 살고 있을래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남친은 못 보지만 IT 팀에서 보지 않을까요? 지워야겠다. 전 그 여자 입장에서 그 말하는 자체가 이해 안 가거든요. 만약에 5년 동안 사귀었으면 5년 동안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 그거 다 지울 거면 그 5년 동안 다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 잊으라고 하는 생각은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쌤은 결혼 전에 만난 여자들 있었어? 지금 다 연락하고 있죠.
연락하고 뭐 가끔 뭐 만나서 밥 나도 먹을 수도 똑같아. 있고 나도 그런 똑같아, 맞아. 이상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맞아요. 않거든요. 와 진짜 저럴 때는 진짜 외국인 같아요. 저럴 때는 외국인 같아. 오늘 역할 제대로 하는데? 처음이야 외국 사람 역할하는 거. 그래. 뭐 홍준기 씨 같은 경우에는 헤어지면은 그 흔적들을 지우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아니면 그냥 단칼에 딱 지워버리는 편이에요? 단칼에 지우는데 단칼에 지울수록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좋아할수록 남겨두는 게 아니라 사실 좋아하지 않으면 그냥 둘 수도 있어요. 친구로. 근데 너무 좋아했으면 빨리 이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노력하기 위해서 더 멀리 가고 더 끊어내고.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님이 굉장히 흡족해하고 전체적인 어떤 가족들이 모였을 때 분위기가 참 좋고 그래가지고 안정적이겠다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랑 근데 다들 반대하고 누가 봐도 좀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고 예. 우리 그런 꽁트 옛날에 대학생 때 했거든요. 뭐야 이 여자는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안 믿고 있다. 아 흙이다. 알았어. 대학생 때. 강조해. 그 환경이 너무 좋지만 정말 사랑이 정말 0%라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랑이 한 30%.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부모님 이뤄줘. 그럼 이쪽은 사랑이 100이야. 100이면은 사랑을 가죠. 네, 근데 만약 90%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어우 되게 착한 딸이구나. 근데 되게 잠깐 얼굴 순식간에 빨개지네. 동해병 귀같이 빨개지네. 나는 정록색이 아니라 저런 게 안 보여. 진짜로. 한 살 어린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와 연애 중인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친과 처음 만난 건 5년 전 패밀리 레스토랑 알바를 할 때였습니다. 자주 오던 손님이었는데 제 연락처를 물어봐서 알고 지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남친은 처음 본 순간부터 저를 계속 좋아하고 있다가 큰맘 먹고 전화번호를 딴 거였대요. 하지만 그때 전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2년 정도 만난 전 남친은 천하의 몹쓸 나쁜 X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도려내고 싶을 정도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놈입니다. 저와 사귄 지 일주일 만에 양다리였던 걸 들키기도 하고 저랑 만나는 동안 늘 술만 마시며 헌팅하고 심지어 그 현장을 들킨 적도 2번이나 되고요. 그래놓고 헤어지면 죽겠다고 협박하는 통에 헤어지지 못하고 끌려갔어요. 최악이다 최악. 근데 지금의 남친이 제가 울면서 전화하면 늘 달려와주고 그 남자 버리고 자기한테 오라고 힘이 돼줬어요. 결국 지칠 대로 지친 전 용기 내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연하남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게 된 전 남친이 자기 친구들이랑 때로 몰려가서 남친에게 네가 내 여친 만나는 X냐고 헤어지라고 협박한 거예요. 남친은 괜찮다고 저를 걱정했지만 그런 상황이 한 달이나 지속되니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더 힘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전 남친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친이 군대에 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더 이상 연락도 안 했습니다. 그 나쁜 놈이랑도 얼마 못 가 헤어지게 됐고요. 근데 2년 후 군대 전역한 연하남이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그때서야 우린 다시 만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저희는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남친은 쓰레기 같은 전 남친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성인가? 친구들이랑 술 쓰레기 같은 마시는 전 날엔 남친 성인. 항상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데려다주고 제가 먹고 싶다고 하면 늦은 시간에도 사다주고요. 깜짝 이벤트도 자주 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여름쯤이었어요. 하루는 저희 집에서 사랑과 전쟁을 보는데 바람 피운 남편을 용서해준 여자가 나왔어요. 제가 TV를 보면서 저 여자도 참 저렇게 쉽게 용서해주면 안 되지 했더니 남친이 너도 그랬잖아 웃으며 얘기하더라고요. 순간 좀 당황했어요. 하지만 제가 전 남친의 바람을 용서하고 만난 일들을 지금 남친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같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싶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제 베프의 남친이 바람을 피다가 돌아온 얘기를 하면서 그냥 끝나는 게 낫지 않아? 라고 했더니 남친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에이 네가 할 말은 아니지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남친이랑 만나서 술 한잔 하러 갔는데 술집에 있는 텔레비전만 보는 거예요. 괜히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나서 날 앞에 두고 왜 텔레비전만 봐? 하며 투정 부리듯 물었죠. 그랬더니 남친이 그래도 난 바람은 안 피잖아 이러는 겁니다. 바람 피는 게 나아? 아님 TV 보는 게 나아?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지만 순간 저도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게 잘못이었나 봅니다. 며칠 전 데이트를 하다가 전 남친이 사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집 주변에 모텔이 많거든요.
거기 지나가면서 너 여기 웬만한 데 다 가봤겠다? 이러면서 장난식으로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때가 생각나면서 기분이 확 상하길래 너의 스치는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서운하다고 왜 나 이해하고 나 만날 것처럼 해놓고 자꾸 그러냐고 했죠. 남친은 알았다고 안 그러겠다고 하더니 그 후에도 그러더라고요. 전 남친 목소리가 하동균이랑 비슷한데 한 번은 커피숍에서 하동균 노래가 나오니까 네가 좋아하는 목소리 나왔다 이러는 거예요. 또 TV를 보다가 김수현, 이종석 광고를 보고 제가 난 저렇게 예쁘게 생긴 애들은 마음이 안 가 했더니 남친이 너는 어떻게 생긴 게 좋은데? 아 류승범 같이 생긴 거? 이러고요. 예전 그 나쁜 X가 류승범을 닮았거든요. 대놓고 전 남친을 들먹이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전 남친을 겨냥해서 비꼬기도 합니다. 심지어 얼마 전엔 남친과 좋은 시간을 가진 후였어요. 분위기 좋게 둘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남친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하는 거에 딱딱 맞추더라? 익숙한가 봐? 하도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 사람이랑은 오래 사귀었으니까 횟수로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겠네? 그러더라고요.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의식 중에 전 남친에 대한 경쟁 심리가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걸로 정색하기도 그래서 에이 양보다 질이지 자긴 이미 넘어섰어 하고 좋게 넘기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남친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면서 괴롭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를 원망할 수 없는 건 그 과거에서 저를 꺼내준 것도 남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시간을 극복한 것도 남친 덕분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한때 남친을 떠나 그 나쁜 놈에게 돌아갔던 게 어쩌면 남친에게는 엄청난 상처였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 상처 때문에 이러는 거면 저도 이 위기를 한번 넘어가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하지만 점점 도를 넘는 남친의 과거 언급 때문에 저도 지쳐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근데 나는 남자도 이해는 좀 되거든. 그래. 남자가 좀 더 어른스러워서 거기까지 안아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헤어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지금 뭔가 말을 하면은 잘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근데 지금 현 상황은 이런 상처는 잘 안 지워지거든. 그래서 못 키웠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피해의식이 강한 상태고 그냥 사연 듣기에도 피해의식이 있을 만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종류의 피해의식은 지금 두 분이 말씀을 잘 보셔봤자 덮어쓰기가 안 되거든. 잘 덮어쓰기가 안 되거든. 유세윤 씨는 끝까지 안 컸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유세윤 씨는 좀 이런 거를 예전에 그랬어. 네, 예전에는 그랬는데요. 상대방한테 정말 큰 상처구나 알고 많이 고쳤어요. 고쳤는데 또 이 얘기는 뭐 누굴 만나든 그럴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서 끄고 싶은데 지금 주저리 얘기하는데 요지는 뭐냐면 전 끌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끌 자격이 없습니다. 맞아. 제가 이 그린라이트 손을 댈 자격이 그래서 묘한 표정이 나왔군요. 한혜진 씨는 다시 켰어요? 관계 후에 얘기했었던 그 대목에 대해서 좀 많이 화가 났는데요. 근데 저도 세훈 오빠처럼 오늘 그린라이트를 끌 그런 목소리가 떨렸어. 반갑습니다. 그린라이트를 눈물의 기자회견. 처음으로 이렇게 전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옛날 애인을 약간 언급하고 싶은 욕구는 그럼. 누구나 있었겠지만 그걸 얘기하는 순간 내 기분이 잡쳐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하죠. 그래서 보통 혼자 씨름씨름 앓죠. 대답은 정해져 있어요. 대답을 고민하라고 그런 얘기를 던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뭘 던졌는데요? 이렇게 뭐 기분이 나쁠 만한 얘기는 아닌 기분이 나빴을래나? 뭐 어떤 근데 얘기였어? 이게 예전에도 이렇게 일찍 끝났어? 뭐 여기 나오는 있네, 대체적으로 있네.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죠. 아주 드물지만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하면 서로 재밌는 때가 있긴 해요. 그래요. 잘 찾아야지. 아니 제발 구체적으로 한마디 둘 다 한마디도 안 하나. 한혜진 씨, 뭐였어요? 예를 들면 고해성사처럼. 아니 질투가 그러니까 나서 아까 그랬어. 진짜 태훈 오빠처럼 그냥 정말 아주 적절한 그러니까 그게 타이밍. 뭐냐고. 대부분 나를 과시하기 위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너는 예스라고 하기만 하면 돼라는 질문이죠. 뭐지? 걔보다 내가 훨씬 더 낫지? 그래도 몸은 내가 최고지 약간 뭐 이런 류의 그런 야, 그거는 좀 너무하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우리는. 아니, 나도 물어보는데 아, 너도 물어봤어? 그러니까 나한테도 예스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어디 갔는데도 또 뭐 이거 뭐 전 여자친구랑 네, 왔나 그 보지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전
여자친구의 얼굴이 어떻게 생긴 줄 알고 있었어요. 그걸 제가 본 게 아니라 제 가장 친한 친구가 항상 문제예요. 저랑 너무 정반대인 거예요. 키도 작고 통통한 글래머러스에다가 눈도 쌍꺼풀 되게 진한 얼굴도 동글동글한 스타일이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착하고. 네. 예. 아니, 예, 말씀해보세요. 그래서 그 이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그걸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그랬다며 남자친구 입장에서 봉변당하는 거죠, 갑자기. 아니 그럼 답이 뭐예요? 현명한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가 더 예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원하는 대답을 얻긴 얻었지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심각하게는 아니고 그냥 약간. 글래머는 딱질색이야. 말이야. 그래. 나 이제 막 뭐가 많이 잡히고 그런 사람이 너무 싫어. 이런 분이라고요. 저는 반대로 제가 당했던 적이 있는데 이 방송에서 나오면 지금 남자친구가 화를 낼지도 모르겠지만 에이 지금 남자친구. 에이, 지금 남자친구 그렇게 21살도 아니고.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더라고요. 예, 남자가 남자는 알아요. 아주 괜찮아요. 예. 왜 바다와 그때 같은 분이에요. 시경 씨였나? 약간 뭐 얘기하다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자친구가 저를 애기야라고 부른다 뭐 이런. 그 후에 제가 남자친구가 바뀐 거예요. 그 남자친구는 주변 사람들이 다 야, 네가 그 애기야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야. 그 친구는 저를 애기야라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오해받으니까 엎뚱이에요, 엎뚱. 이제 애기야라고 부르니까 좋냐? 좋았냐? 뭐 이렇게 미안하겠다. 물어보긴 하는데 저랑 같이 있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곤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자친구 어떻게 부르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남자친구 좋아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불러 그러면 그건 내가 그렇게 불러. 남자친구 배려 좀 해줘요. 남자친구 기 한번 살려달라고요. 애기 좀 해줘. 사는 게 재미없어. 그건 나야 이렇게. 자기야라고 부르네. 자기야 서로. 자기야? 백년손님 자기야. 재미없어 자기야. 욕하는 거 있어요, 욕? 네 있어요. 그래. 그거 그럼 사람들 야, 그 욕한 거 너야? 나야. 얘기할 수 있게 해줘요. 그것도 방송 나갈 때 바뀌어. 근데 서로 좋아하면 저는 뭐 욕 아니라서 이상한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명이라도 원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거 생기는 거죠. 없지만 근데 웃긴다. 해보니까 늘죠. 그거 욕을요? 들어. 해보니까 들어. 남자끼리는 욕하지 마. 나 싸워요, 진짜. 저기 말수가 부쩍 적어졌어요. 사라졌어, 어느 순간. 지금 라이트 레프트 막 옆에 펀치를 막 진짜. 왜 광대가 빠져졌어, 양쪽이. 그냥 저는 그냥 보통 정상적인 걸 좋아해요. 갑자기 비정상이야? 아니 뭐냐면 뭐 앞뒤 안 가리고 제 말은 그게 그게 아니라 눈에 영. 사랑을 한다는 건데 이제 정상적인 거를 좀 좋아하는데 가끔 이렇게 하다가 욕을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 있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전 그때. 그래서 될 게 안 됐다고. 뭔지 알아? 신경 쓰면. 대학으로 진짜 될 게 안 되고 욕만 하면 진짜 욕 먹어요. 근데 이게 그 전에 뭐 그냥 슬쩍 리허설을 얘기를 하겠죠. 얘기를 뭐 사랑을 나눌 때 욕하면 어떨까? 그러지 않고 갑자기 얘기해. 놀래. 그러면 대꾸자.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 너 지금 뭐 하는? 몰라 이 못해. 끝나는 거야. 아니 아무튼 뭐 사연으로 돌아가서. 오늘 사연으로 돌아 이제 끝내요. 돌아가요. 오늘 욕 특집이었는데. 제일 신났네. 자, 써있는데 읽어도 웃겨. 전 남친이랑 오래 사귀었으니까 성관계도 많이 했겠다. 그래. 저걸 이게 어떤 뭐야? 톤으로 얘기할까?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저 말을 듣는 순간 옷 입고 나가라고 할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서 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니면 그냥 많이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거 화를 내. 여자로 태어났으면.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여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랑 같이 있지 못했을 거예요. 왜 여자로 이렇게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해? 사실 물어볼 수 있어. 궁금한 일이야. 물어봤을 때 미안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당연히 성관계도 했었고 그랬지. 근데 넌 안 그게- 했어? 우리 뭐 사랑 안 해. 근데 안 알고 하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모태솔로였어. 여자친구는. 모태솔로야? 아니 근데 그게 뭐 안 했어. 진짜 그럴 때 진짜 김새는 거. 난 안 했어. 안 했어. 난 네가 처음이야. 무조건 지는 게임이야. 내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 남자가 같이 있는데 그냥 말도 안 하고 TV만 보고 있고 왜 TV 봐? 야, 너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것이 무슨 징조냐면 나는 이 남자 쪽이 여자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간다라는 신호인 것 같아서
난 그게 더 걱정인 거지. 약간 사랑이 식어가고 좀 지겨울 때면 안 되겠다. 막 뭐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횟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거면 그러니까 무슨 원죄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하면은 아니 왜? 난 바람 폈잖아. TV 보면 안 돼?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바람 피면 야 너도 폈잖아. 그렇지. 그럼 뭐야 이게 뭐하러 만나요? 이게 설마 그 과거를 알고 자기를 꺼내줬다고 생각하는 남자가 과연 그렇게 똑같이 할까요? 인생의 모토가 쌤쌤이야. 어쨌든 사람마다 좀 다 다르지만 만난 이후에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건 얼마든지 뭐 얘기할 수 있지만 자신의 존재를 알기 전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뭘 어떻게 얘기를 해? 저도 오늘 여기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네. 제 여자친구가 그냥 눈치 보지 말고 해라. 과거는 과거일 뿐. 오.